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니까 제7절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가 뭐고 감면이 뭔지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비과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비과세 그러면 과세에서 안일비자니까 과세에서 이제 비과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요. 또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자, 여기서 비과세와 감면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짝 비교해 보면요. 요 뜻을 뜻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편하게 봅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아예 과세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세금 계산하지 않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고요. 또 비과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아예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감면,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감면은 일단 세금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감면은 이거는 이제 저 신청을 요하지 않는 거고 비과세는. 근데 감면은 반드시 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면 신청을 해야지만 감면해 주는 거지 과세권자가 알아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면은 대개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그래서 지방세에서 감면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또 국세는 조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감면한다 쭉 되어 있는데요. 자, 감면 규정은 시험에 거의 의미가 없고요. 비과세가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29회 시험에서도 취득세 비과세가 나왔죠. 28회 시험에서 재산세 비과세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또 비과세에 관한 것들이 또 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 요거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독립화 문제를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니까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같은 것도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거의 매년. 그래서 29회 시험에서 비과세 이제 나왔는데 쉬운 게 나왔어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 그래서 자, 중요하다. 그래서 비과세가 중요하고 감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 되는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아예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과세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자, 신청할 필요도 없이요.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 되느냐. 오늘은 그냥 몇 가지 살짝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7절 비과세,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29회에 나왔지만 30회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봅니다. 1번의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국가 등의 직접 취득이요. 동그라미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부터 국가지자체지 법인인데 법령에서 그냥 국가자치로 봐주는, 의지하는 그런 법인은 제외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요. 서울하고 경기도가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국가 등이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당근입니다, 여러분. 자,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가서 대사관부지로 쓰려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해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우리 정부 기한 취득에 비과세를 해줘?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뭐하고? 비과세 해주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기한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그 얘기입니다.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양가로 2번 봅니다.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요. 그 아랫줄 가로 생략하고 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그 아랫줄 끝에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답니다. 쫙 밑줄이 저런 것들 다른 건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합니다. 제가 부동산 취득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찬합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부동산 기부 찬합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냥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서울특시 것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제가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합니다. 애국자시네요 그러면서 세금을 내야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 것이 될 거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근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쫙 또 다 밑줄이고요. 이것도 밑줄이고 어떤 경우에 그러냐.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요. 약속 안 지켰잖아요.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 당연히 세금 부과해야 되겠죠. 예. 동그라미 2번이 28회 시험 때 시문에 나왔었는데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러니까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거 과세하고 그 다음에 이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신탁재산의 취득이요. 신탁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건데요. 29회 시험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취득세 비과세되는데 다만 또 다음에 줄이죠.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는 말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납세무자 아까 복습했잖아요.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조합원. 자, 재건축됐어요. 조합 명의로 준공됐다 할지라도 1102동 1104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그 1104호는 누가 납세무자가 돼? 조합원. 배웠잖아요. 비과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신탁계약 종료를 돌려줘야 되고 137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서 수탁자 명의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고요. 3번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바꿔요. 그래서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얘도 새로운 애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우리 취득의 개념에서 배웠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지난 29회 시험 때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 자 어떻게 나왔냐.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으로 인한 신탁 재산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박스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1, 2, 3 이거 3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과세죠.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 신탁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 또 신수탁자의 취득, 이런 거 비과세잖아요. 근데 집어넣은 게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한다.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부동산을 취득해. 이거 비과세예요? 아닙니다. 과세가 됩니다. 누가 납세자로 했어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이거예요. 그래서 자 비과세되는 여기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하는 요거 3가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요거는 뭐다? 과세잖아요. 그래서 과세되는 것은 하나가 이제 과세가 되는 거. 요 고르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받은 것뿐이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계속 기초과정부터 배운 거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납세무자다. 이것도 맨날 배운 거고요. 그러니까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차차 배울 건데요. 차차 우리가 배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차차 배우기로 하고요. 예, 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예제 문제를 잠깐 보세요. 137페이지 예제 문제 있잖아요. 맨 아래. 요게 29회 시험에서 나온 거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기억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예요.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니은번 신탁의 종류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비과세죠, 여러분들? 자, 디귿번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 현찮아서 바꿨어요. 신수탁자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죠.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번 형식적 취득으로 비과세 기초과정부터 배운 거고 리을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을. 그러면 이거 비과세 아니고 과세인데 누가 납세문제가 돼? 조합.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속 강조해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부과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8절 납세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 138페이지 제8절 납세 절차 있잖아요. 이거는 항상 여러분요. 이건 뭐 취득세 우리가 항상 이거는 항상 별표의 3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게 되는지 납세 절차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항상 1순위고 독립화 문제든 조합 문제든 항상 이거는 언제든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8절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먼저요. 납세지를 봅니다. 우리가 취득세 세금 계산했어요.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관할이요. 자, 요거 한 번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 보시면 어떤 얘기냐. 자, 우리가요, 납세지를 한번 보세요.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건데요. 납세지.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미리 말씀드리면요.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자, 그리고요. 국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납세지 관할에 관한 것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어떤 세목의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옵니다. 자, 29회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 보고 바로 골랐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왜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었냐? 봐보세요. 지방세는 원칙 물건 소재지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요. 고향을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왜 날 째려보고 있나? 자, 그건 아니고 눈에 힘을 그냥 지난번 처음 만났을 때 눈에 힘을 팍 주고 있더니 오늘도 눈을 힘에 팍 주고 있구만. 눈에 힘 좀 풀고. 자, 고향이 어디? 서울. 이제 옆에 고향 서울? 진짜 우리 서울 사람들이 많아. 진짜. 자, 고향이 어디? 태어난 고향이 태어난 데지. 이거 진짜. 자, 광주광역시? 네, 좋습니다. 빗골. 광주광역시요. 무슨 구? 예? 몰라, 태어나기만 해서. 태어나기만 해서? 진짜. 고향이 어디? 그래. 자, 미안. 자, 구를 모르니까. 자, 다시. 나도 잘 모르는데, 구를 모르면 되지. 자,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어디?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좀 더 멀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산 가까워가지고. 자, KTX 타면 금방이죠?
저 너무 좀 가깝긴 하다. 어떤 간에 자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럼 취득세 여러분요. 취득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니까 어디다요? 충청남도가 자 납세지가 되겠죠. 자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이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뭐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설정 등기하거나 또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그러면서 등록면허세를 낼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구도잖아요. 구도. 도가 있는 곳은 어디요? 도요. 충청남도. 그 다음에 재산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아산시의 재산세를 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과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요 아산시 관할 세무서에 내겠습니까? 경기도 광명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겠습니까? 네? 국세는요, 요 아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 아산시 관할 세무서에 내든, 아니면 집 가까운 주소지, 경기도 광명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세는 국고로 귀속하자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갈 필요 없이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볼일보라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또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양도소득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어느 관할 세무서에 내요? 주소지 광명시 관할 세무서에 아니면 부동산 이 아산시 관할 세무서예요. 그래서 역시 국세는 집값과 볼일보라고 양도소득세도 경기도 광명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를 합니다. 그래서요 어려울 거 없는 것이 지방세는요. 자, 지방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고 국세는 집값 가운데 볼일보라고 어디고? 주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뻔해요. 취득세는 취득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자의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 주소지이다. OX예요. X입니다. 자, 29회 시험에 나온 게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인데 등록면허세는 그 등록자의 그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X입니다. 보자마자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지지니까 주소지 나오면 무조건보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드리면 재산세예요.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재지입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물 소재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아니고 지방세는 어디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강원도 평창이 이제 평창 원주 이쪽이 평창올림픽 유치되고 나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몇 년 전까지 평창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굉장히 계속 땅값이 올랐었는데, 그 평창 원주 이쪽이요. 그런데 이제 평창올림픽 끝나고서 땅값이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평창,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평창 땅에, 그 평창군 그 땅의 소유주를 보니까 60-70%가 다 외지인 소유라고 제가 뉴스에서 봤었어요. 자, 그러면은 평창 같은 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주소지로 한다 그러면 다 그냥 서울 같은 데 주로 외지인, 주로 서울 사람들인데 서울로 세금 가고 평창은 땅만 갖고 있고 그러면 평창은 뭐 먹고 저 살림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어디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등록면허세에서 주소지 납세지다 나왔으니까 무조건 보자마자 틀린 거예요. 지방세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X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요. 아산에 있는 토지는 아산시에 내고 광명시에 있는 토지는 광명시에 내고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좌우지간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
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 아니고 보다 주소지다. 이거 작년에도 기초과정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제가 이거 싫어하죠? 어떤 수강생분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연상기법,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고 제가 함께함을 느끼고, 자, 그런 것들이 뻥이 아니라 진짜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평상시에 제가 무슨 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걸 딱 보면은 딱 연상돼서 딱 튀어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드립니다. 또 스토리텔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어떤 뭔가 여러분 뇌 속에 잠적으로 계속 제가 심어놓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코드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어떤 걸 딱 봤을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 요거 보니까 어떤 수험생이 합격 후기 그랬다 그랬잖아요. 정시 문제 풀다가 신탁법에 의한 요거 보니까 제 음성이 들리면서 쫙 제가 했던 그런 것들이 살짝 스쳐 지나가잖아요. 찰나의 순간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보세요. 네. 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 내지는 완전 픽션, 대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얘기가.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진짜 실화도 있는 것이 이런 거, 이것도 실화예요. 제가 이제 납세지를 강의했는데 예전에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복도 지나가는데 있죠. 어떤 주부 수강생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면서, 교수님, 제가요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오던거려? 하고서 지나가는 수강생이 있었어요. 다시 불러가지고 제가 재교육시켰는데, 여러분요,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윗세오름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산세를 계산해서 고지서를요, 그 사람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그 토지 윗세오름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러니까 소유자는 주소지가 이제 서울입니다. 근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산세 계산해서 윗세오름 그 토지에다가 고지서 던져놓고 가요? 그 사람 집이 서울이니까 토지 소유자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준 것 뿐이고, 세금을 내면 어디로 가요? 제주특별자치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수강생도 있었는데, 저보고,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 저희 집으로 고지서 오던거려? 하면서 이렇게 간 수강생. 예? 물건 소지가 아니라 주소지란 말이지, 자기는 생각에는. 그게 아닙니다. 지방에 땅이 있는 것은 땅이 있든 뭐하든, 예? 자, 그 물건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 국세는 어디고? 주소지고, 여러분.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등록면에서 한 문제 맞췄던, 한 문제 올해 그냥 보자마자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그럼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8절 납세 절차에서 1 납세지입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예요. 이게 포인트죠. 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이다. 즉 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 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과세 대상에 따른 납세지요. 동그라미 1번만 잘 하시면 돼요.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주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9번 같은 거 보니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들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 회원권을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그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양가로 2번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것도 다 밑줄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요. 포인트의 그 색깔 다 입혀서 나왔죠? 색깔이 다 파란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양가로 3번 얘기 같은 것은요. 자, 이제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것들 뭐 다음 순환에 또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 납세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 요것만이라도 딱 알고 가시고요. 다음 순환에 추가해서 다 배우겠습니다. 139페이지. 자, 이 매각 통보 이런 것도 일단 넘어가고요. 3 징수 방법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는 징수 방법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징수 방법이 머릿속에 그 조세 총론 했던 내용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징수 방법 그 구조 이렇게
필기해드렸던 내용을 자, 여러분들이 항상 스마트폰 같은 데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그런 갖고 다니면서 항상 보라고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부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일반적인 경우 보니까요. 원칙적으로 취득세에 과세물 거는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60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매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매출이요. 그래서 취득한 날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과세 안 씁니다. 60일에 신고 납부요.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좀 배우고 오시면 제가 나중에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고요. 한쪽 가르친 2번 상속이요 또는 실정선고로 인한 경우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또 매출입니다. 포인트 나와 있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요. 실정선고로 인한 경우는 실정선고에서는 말일로부터 자, 몇 개월이냐 또 매출입니다. 6개월이요. 외국의 주소를 가로도 계속 매출입니다. 외국의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매출이고 과세 표준과세를 중에서 그 아래 줄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매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이 만약에 2019년 4월 10일이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시험에 요 가로놓기로 몇 개월 내 신고 납부하느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이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일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때를 말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자, 그걸 얘기하고요. 정확히 알아두시고. 근데 근데 가로 내용도 보니까 상속인 가운데 외국의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절 보세요. 상속인이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는데 갑을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병은 외국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6개월. 자, 그 다음에 병은 9개월. 이렇게 하느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상속인 가운데요. 이게 아니라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얘네들 전부 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얘네들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원칙은 6개월이고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보충 내용을 좀 보세요. 증여로 인한 자, 취득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입니다. 자, 요거 3개월, 6개월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은 언제요?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상속과 여러분이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나중에 제가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당시에는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거나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볼 거예요. 이게 개정세법이에요. 2019년 요게 개정세법인데 종전까지는 30일이었다가 이게 이제 60일로 2019년도부터 이제 바뀌어요. 내년부터. 그래서 2019년부터는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개정세법 내용이라. 그래서 이게 30일이었다가 60일로 내년부터 바뀌는 거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지만 다음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40페이지 한쪽 가르친 4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봅니다. 140페이지 맨 하단에 한쪽 가르친 4번 등기 등록하는 경우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개 한번 드시고요. 어깨도 좀 돌리시고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 몸 좀 푸세요. 어떤 수강생분이
다른 데서 강의하는 데서 어떤 수강생분이 질문하셨는데, 세법을요, 새 책을 사야 될까요? 종전책을 계속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시더라고요. 책을 바꿔야죠, 여러분들. 새 책을 사야지. 세법은 법이 계속 바뀌어요. 또 지금 우리 이제 정오표도 낼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법안이 있잖아요. 종부세법도 그렇고 소득세법도 그렇고 이 법안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 나온 것에 의해서 그동안 정부 입법 예고안 나오고 부동산 대책 나오고 그렇게 해서 발표된 그 법령에 의해서 책을 이미 여러분들은 빨리 이번에 냈잖아요. 근데 책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곳보다 이제 책을 먼저 빨리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이제 그 정부 입법안에서요, 국회 상임위 넘어가서 이제 정부 입법안 것 좀 바뀌어가지고 본회의에 지금 넘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본회의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보니까 여야가 대립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빨리 부수법안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부수법안이라서 우리 소득세, 종부세 이거 있잖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기획재정부 전화해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사실은 세법 내년도 개정안을 반영해서 책을 써야 되는데 특히 종부세법안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정부에서 발표만 나오고 그 법안 그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물어보는데 일단은 법이 중간에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본회의 넘어간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등등,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떻게 이제 최종 원안대로 될지 좀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될지 아직 지금 몰라요. 그래서 지금 깜깜이로 지금 내부에서 지금 예산안 심사하면서 법안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법이 일부 바뀐 것도 있고 그 사이에 개정된다고 하고서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바뀐 게 있어요. 예법 예고 나오고 나서. 그래서 책은 이제 정오표를 제가 이제 내년 1월 달 되면은 이제 정오표를 여러분께 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내용들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일부 시행령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법률이 발표되고 시행령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령이 아직 소득세법 시행령도 발표가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월 말이나 이제 1월 달에 이제 내년도 이제 시행령, 요 개정안이 또 소득세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반영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제가 정오표를 내서 기본소에서 정오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법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시시각각 이렇게 바뀌어요, 법이. 그런데 종전책을 쓰면 보면 어떤가요? 새 책을 꼭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는데, 세법은 무조건, 공법이나 세법 같은 것들은 무조건 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책은 항상 새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 거 버리고 새 책을 봐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줄을 긋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줄 긋으면서 의미가 와닿지, 줄이 다 기존에 거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타성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그것만 봐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문제 응용돼서 나왔을 때, 아니면 좀 다르게 방향 나왔을 때 여전히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새 책으로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세법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법이 중간에도 바뀌고 그러는데 일일이 개정된 내용 엄청 많아요. 올해 대책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바뀔 것이고 내년에. 그런데 그 책을 갖다 옛날 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일이 그거 어떻게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책으로 봐야 되고, 지금 처음 오셔서 새 책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새 책으로 딱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정오편 하나 들어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래서 일부 또 조금 이제 오타라든가 오리는 것들 바로잡아서 정오편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페이지 한쪽 가르친 4번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중요한데요, 이것도. 동그라미 1번이요. 위 한쪽 가르친 1부터 3까지 신고납부 기간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자, 색깔 짙은색 되어 있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밑줄 쫙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밑줄이고 여기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 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2010년도까지 있잖아요. 등록면허세 할 때 또 설명드릴 겁니다.
2010년도까지 우리 지방세에 취득세가 있었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등록세. 2010년도까지.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또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를 했었어요. 2010년도까지. 근데 뭐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 해야지. 그래가지고 자 세목간소화에 따라서요.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가지고요. 자, 무슨 얘기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해요. 신축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받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럴 때 냈던 등록세 내용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은요. 뭐하러 두 번 하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2011년도부터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취득세 아까 통상적으로 표준세율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4%. 이 4%를 내면요. 이 4%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2%였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자, 매매 등을 원인으로 자, 취득해서 등기할 때 옛날에 등록세는 2%였어요. 그러면 지금 유상취득의 경우 몇 프로네? 4%. 그럼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봤던 취득세 표준세율에는 옛날 등기 비용이 등록세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실무에 나가 있는 제자분들 2011년 이후에 합격한 분들도요. 지금도 저한테 질문할 때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등록세는 없어졌다니까. 자, 제가 그러는데 등록세는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등록세는 없어지고요. 자, 지금은 이제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러니까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 뭐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이런 사항들은요. 면허세라는 게 있었는데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종전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등록세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등록 면허세가.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2011년도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는 취득세에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런 거예요. 취득세도 지방자치단체 취득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가지고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취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등록관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안 내고 등록관서에 오면 공무원이 취득세 안 냈네요? 첨부서면 불비로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보세요.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고 금방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이에요. 요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데 다만 이게 취득하는 물건이 지금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아무 때나요. 등기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소 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거든요. 교재에 있어요.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는데 하여튼 등기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해요.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기에 속한 달 말부터 6개월에 신고 납부해요. 근데 이 기간 중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록관서에 가기 전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제가 맨날 그랬어요. 바꾼다? 뻔하지 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또는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이죠? 등기한 후가 아닙니다. 등록관서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 등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141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이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소에 뭐요?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한쪽 가신 5번 위임징수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요, 이건 줄 안 거도 돼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안 돼 있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른 규정인데요. 당연하지. 우리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를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우리가 도청을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경기도청, 여러분은 이제 수원, 거기 가가지고 취득세 신고 제출한다. 너무 멀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뭐 그렇게 멀지는 않네, 수원이. 근데 길 잘 뚫려 있잖아요. 쫙 뭐 여기 고속도로 타고 가면 돼. 근데 강원도 삼척시에서도 시내가 아니라 삼척시에서도 한참 무슨 리로 들어가는 한참 시골로 들어갔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만약에 취득세 신고서 제출한다. 그러면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 그러면 자, 그 삼척 시내까지 나와서 터미널 나와서 거기서 또 저 버스 타고서 춘천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다 깨지겠네요. 그래서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의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군구가 위임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우리가 취득세를 신고 제출하고 납부를 하면 그 시군구가 위임징수 해가지고 그걸 결국은 특광도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누구냐 물어보면 누구다? 특광도입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은 어디다 한다? 시장군 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납부도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행 기간 여기에 이제 낸다는 거. 자, 취득세 납부받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자, 취득일부터 60일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하는데 일반 가산세 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구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는다고 그랬죠? 이런 거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세한 거 나중에 보고요. 142페이지. 자, 신고기한, 저를 보세요.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뛰어가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안 내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올해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동그라미 A번을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는 그 본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최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에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A번 보니까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여기다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부가 결정일까지 기간에다가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여기에 지금 올해까지는 0.03%인데 내년부터 바뀐다고 그랬죠? 0.02% 바뀝니다. 그래서 자, 절 보세요.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1일 얼마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끝까지 버티면 미납부
자, 과소납부한 3개 최대 납부불성시간세는 몇 프로까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가 핵심 정리, 그래서 가산세 요약 해가지고 딱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를 보면 이제 정리 다 됐어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핵심 요약 봅니다.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부정무신고 40, 무신고 그냥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그 다음에 과소신고했을 때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된다는 얘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0.06%씩요. 됐고, 정리됐고, 동그라미 2번 중가산세입니다. 가산세를요, 여러분,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번 봅니다. 중가산세 대상이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요. 포인트는 매각,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시간세인데,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 매각까지 해버렸습니다. 아니, 취득하고 나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팔아버리까지 했어요. 조세 포탈하려고 아예 작정했죠? 자, 그러니까 가산세 무겁게 매기는데, 또 몇 줄입니다. 산출세액이 얼마? 100분의 80, 80%. 자, 중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중가산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중가산세 적용돼? 매각까지 했을 때 중가산세고, 자, 몇 프로요? 80% 중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43페이지 니은번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는 중요하지만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오늘은 자, 취득 후 신고 납부업 불성실했을 때 취득세는 가산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일반 가산세, 신고 불성시간세, 납부 불성시간세 받고, 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중가산세, 산출세계 80% 요까지만 오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관련 가산세 나오는데요. 시간이 좀 됐네요.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요. 자, 취득세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